자, 민태균 이야기 오늘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표현을 따발총이라고 했는데 예. 막 이제 보이는 대로 난사하는. 저격한다, 난사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는데 나름의 방향이나 목표물이 정확하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준석 씨를 겨눌까 안 겨눌까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는. 예. 네. 본인이 지금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이제 장래에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를 제일 많이 걱정해왔잖아요. 그동안에 또 막내딸 걱정 많이 했고. 그런데 그간에는 윤석열 부부가 가장 큰 백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신호를 보낸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런 거 갖고 있는데 빨리 조치해서 나 빼내지 않으면 이거 다 열어버릴 수 있다. 이런 신호를 계속 보냈던 것 같고. 근데 그걸 받아본 윤석열은 이 상황이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계엄을 저지른 상황이 온 거 아니냐. 네. 이런 추측이 상당히 지금 설득력을 얻는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한 몇 %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90% 이상이라고 90% 봅니다. 이상이라고 예, 보시는 당연히 거죠? 계엄 시작됐을 때부터 김건희 씨가 모를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그 이유라고 설명하는 게 다 말 같지 않은 소리고, 결국 그 사람은 자기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 부인이 저질렀던 여러 범죄들에 관한 증거를 명태균 씨가 다 갖고 있는 마당에, 그리고 그거를 폭로하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마당에 이걸 그냥 두고서는 도저히 자기가 무사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 결국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 넘어진 셈이 되긴 했는데, 근데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그 믿고 있었던 굵은 동아줄이 이제 썩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고, 그러려면 지금 본인의로부터 도움이나 혜택을 받고 자기를 모른다고 외면하거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를 오히려 방치하고 밀어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복수심에다가, 또 하나는 그래도 이 상황에서 국민들 보시기에 명태균 씨가 뭔가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여론이 형성이 돼야지 본인 입장에서도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조금 더 가능성이 생기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분이 네. 그간에 말하는 거나 이런 걸 보면 정세 판단에 상당히 능하고 빠른 분 같던데,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면 지금 명태균 씨가 공언하는 바, 그러니까 검찰이 얼마나 사건을 가지고 장난을 치려고 했는지, 자기한테 뭐라고 설득하려고 했는지, 그 다음에 이 정치인들, 국힘의 정치인들은 본인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법정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계속 이제 하나씩 꺼내서 계속 이렇게 폭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건 이제 가정이긴 하지만 과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계속 용산 대통령실에 추파를 던졌어요. 예. 한 달 안에 끝난다. 예. 지금 나를 구출하라. 예. 또는 지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김건희나 윤석열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예. 또는 그전에 뭐 누구를 행정관 한 2명 보내서 잠깐만 염탐은 하긴 했는데 결국 명태균 말을 듣지 않았단 말이죠. 글쎄 말이죠. 그러면 김건희는 지금 그 당시에 차라리 들어줄 걸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윤석열도 네네. 그 당시에 김건희 그러면은 그 명태균이 가지고 있던 이런 폭탄 같은 거를 전혀 감지를 못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알고야 있었겠지만 그 수준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설마 했겠죠. 예.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살아간 방식을 보면 자기들의 권세나 재력에 기대서 어떤 사람을 컨트롤하고 눌러버리는 게 쉽더라, 별로 어렵지 않더라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고, 어찌 보면은 검찰총장 할 때까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별 제지 없이 그냥 달려왔는데, 대통령 돼서 이 사람이 비로소 처음 느끼는 거란 말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는 거야. 뭐 국회가 자꾸 뭐라 그러고, 언론도 검찰에 있을 때처럼 그냥 받아쓰기나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또 와서 바이든이 어떻고 날리면 어떻고 이런 일도 생기고 하다 보니,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선거 때 한번 쓰고 버리는 사람 정도로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산업단지 문제도 그렇고 김영선 씨 같은 사람 다 잊혀진 사람 다시 공천 줘가지고 하게 했으면 명태균한테 할 만큼은 다 해준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뒤에 이제 더 무리한 어떤 대가를 바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고, 그거를 명태균 씨를 압박해가지고 오히려 잡아 넣으면 입을 닫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명태균 씨는 그 전에 당신들하고 내가 대화한 거 그대로 다 자료로 갖고 있고 녹음 갖고 있다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윤석열 입장에서는 반신반의 더하기, 그리고 잡아놓고 족치면 무서워서라도 그걸 어떻게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계속 그렇게 해왔고 그게 먹혀왔으니까 그 명태균을 잘못 본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구체적으로 뭐가 있다고는 안 했지만 1년 안에 한 달 안에 다 끝난다 그러고 내가 녹음한 내용 많이 있다라고 네. 얘기도 했거든요. 네, 실제. 네, 네. 근데 그걸 예사로 들었거나 아니면 구속시키면 그냥 조용히 있을 것이다라고 착오했던 것이 이제 사태를 이렇게 키우는. 그렇겠죠. 그러니까 사건을 서울중앙에서 하지 않고 창원에서 해가지고 예. 그 무슨 저 선거법 관련 부분이나 싸게 소위 말한 싼 티켓 끊어가지고 하면 입 닫겠지 생각했는데 명태균 씨는 사실은 나는 구속시키지 마라. 내가 구속되면 안 된다라는 거였잖아요. 요구사항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좀 안 맞았던 것 같고 또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오빠. 네. 네, 오빠 얘기 나왔을 때 명태균 씨가 장난친 거 아니에요. 언론을 이용해가지고 그 처음에 그 김건희 씨가 지칭하는 오빠가 당연히 윤석열인 것 같은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가 앞뒤 다 없이 네. 그랬다가 이제 그거는 친오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하면서 이렇게 흔드는 거를 명태균 씨는 어찌 보면 이런저런 점들을 내가 다 갖고 있으니 조심하라라는 뜻으로 이렇게 계속 던진 건데 김건희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냥 권력에 취해 있던 마당에다 보니까 이거 장난치네 빨리 잡아 넣어야 되겠네 그 생각을 하다가 지금 벼락을 만난 것 같아요. 자.